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돈을 잘 벌 때는 우리 며느리 최고! 라며 치켜 세워주다가 조금 틀어지니 친정까지 무시하고 드는 시모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했는데요. 그래서 모종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나름 결혼 잘했다고 착각까지 했던 저였거든요. 하지만 잘해주는 이유가 오로지 돈 때문이었으니 이 결혼 생활에 큰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리고 맡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놈에게도 질렸었고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4년 된 부부였고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7년째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었죠. 결혼을 하기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기에 고정적인 매출이 있는 상태였고 벌이가 좋은 달엔 남편의 월급 3배를 넘기는 달도 있었어요. 남편은 이런 사실을 시댁에서도 떠들고 다녔고 그 덕에 시모 역시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엄마, 이 사람 이번 달 매출 내 월급 3배 가까이 된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내가 정말 배울 점이 많다니까. 그 정도 자리 잡았으면 나태해질 법도 한데 매일 5시 전에는 꼭 일어나서 이것저것 자료 조사하고 하루 일정 체크하고 하여튼 대단해. 3배?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단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대단하네. 여자가 사업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정도로 능력이 좋았단 말이야? 엄마가 몰라봤네. 아니에요, 어머님. 늘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간혹 유난히 매출이 좋은 달에만 이래요. 겸손하기는 다 우리 며느리가 부지런해서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거야. 어찌됐든 우리 아들이 여자 하나는 잘 골라왔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고 말이야. 이렇듯 늘 저에게 좋은 말, 존중해주는 태도로 대해주었고 저 역시 시모에게 잘하려고 애썼어요. 잠잘 시간도 부족한 와중에도 시댁 행사는 단 한 번도 늦거나 빠진 적이 없었고 전화통화도 자주 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저흰 큰 소리 한 번 나는 일 없이 4년째 잘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에도 걱정스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의 걱정은 바로 자녀 계획이었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죠. 여보, 우리 병원에 가볼까? 자연 임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당신만 괜찮다면 병원에 가고 싶은데 어때? 난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당신이 원하면 가자. 날짜 정해지면 말해줘. 나도 미리 회사에 쉰다고 해야 하니까. 알겠어. 남편이 싫다고 하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병원을 알아보며 시간을 조정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저희가 병원에 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시모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아가. 소식 전해들었다. 이제 임신 준비를 한다고? 네,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저희도 나이도 있으니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 당연히 시모가 기뻐할 줄 알았어요. 왜 다들 시댁에선 손주를 기다리지 않나요? 하물며 저흰 결혼하고 4년째 아무 소식도 없었으니 저희가 임신을 준비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혹시나 우리 생각해서 임신하려고 하는 거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굳이 꼭 자식이 있을 필요가 있겠니? 그냥 너희끼리 즐기면서 살아도 좋지 않겠어? 아, 아니에요. 일 때문에 정신 없어서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전 딸, 아들 구분 없이 많이 낳고 싶은걸요. 이제 일은 좀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는 데 집중하려고요. 내가 너 그럴까봐 자식 낳지 말라는 말이야. 일을 줄이긴 왜 줄이니? 물이 들어올 때 놓쳐야지.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잘 번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지금 잘 벌릴 때 벌어놔야 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임신은 더 미루고 일단 돈부터 더 벌어.
제대로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이유도 아닌 돈 때문에 임신을 하지 말라니. 하물며 저희가 벌어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아닌 이세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강요하고 나서니 황당하기도 했죠.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꾸해봤자 말만 길어질 테니 그냥 네라고 대답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귀찮은 걸 피하자고 앞으로 더 귀찮아질 것이 뻔한 선택을 할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모의 기분이 상하더라도 제 생각을 분명히 전했죠. 어머님, 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임신한다고 해서 아예 일을 쉬는 것도 아니고 일을 좀 쉰다고 한들 저희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 문제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냥. 그런 말이 어디 있니? 집안의 어른이 하라고 하면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쉬면 내 아들이 힘들어질 거 아니니? 내 아들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나한테 주던 용돈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애 낳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이나 아니? 다 여러 사람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당시 저희는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론 남편은 꽤 큰 금액의 용돈을 시댁에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 준비를 하겠다고 하자 자신에게 주던 용돈이 끊어질까 걱정스러웠던 시모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죠. 이날 전 시모의 막무가내 면모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고 그간 제가 봐왔던 친절하고 상냥하던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니었던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말을 따르라는 강압적인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해서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그딴 말 한 게 사실이야? 우리 일은 앞으로 상관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우리 가족 일인데 왜 어머님이 나서냐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는 다 당신 몸 망가지고 일에 지장 있을까봐 걱정되어서 어렵게 꺼낸 말이라고 하는데. 시모는 제가 하지 않은 말까지 덧대어 남편에게 하소연을 한 듯했고 남편은 화가 많이 나 보였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 역시 화가 많이 났으니 시모의 막무가내 화법을 들먹이며 남편에게 전부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래? 어머님 진짜 다시 봤네.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전할 수가 있어? 난 그저 어머님이 당신 힘들다고 애도 낳지 말고 둘이서 살라고 해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을 뿐이야. 기분 상하셨겠지. 그런데 나 역시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거든? 어떻게 임신 준비한다는 며느리한테 임신이고 뭐고 돈이나 벌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야? 아니잖아. 나도 당신 닮은 내 자식 낳아서 키우고 싶어. 그러면서 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벌어둔 돈도 있고 내가 못 벌면 당신이 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어머님은 내가 안 벌면 우리가 당장 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뭐? 본인 용돈 끊기는 꼴은 절대로 못 본다고? 우리가 어머님 용돈 드리려고 이세 계획도 못 세우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는 그저 우리 걱정돼서 그런 거야. 그걸 당신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머님이 말한 거야. 어머님이 어떤 식으로 당신한테 나를 모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말에 거짓은 조금도 없으니까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나는 내 말은 듣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렇다 저렇다 설득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게 아니잖아. 내가 당신 말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우리 엄마가 그런 말까지 들었다는 게 서운하고 속상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못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당신이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할게. 내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어머님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 알겠네요. 어머님 말씀대로 아기는 생각지도 않고 평생 돈만 벌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 그래서 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것뿐이야. 당신이 속상했다고 하면 나도 미안한데 이세 문제에 어머님이 간섭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 알겠어. 충분히 이해했고 이해도 하는데 일단 엄마 기분이 많이 상했고 나도 이런 기분에서 임신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도 그런 상태에서 임신 준비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일단 좀 미루자. 적당한 때가 있겠지. 언성까지 높이며 대화를 나눈 결과 말도 안 되는 오해가 풀리기는 했지만 남편은 시모에게 단단히 교육을 받았는지 임신 준비는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세 욕심이 전부 사라지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렇게 반대하는 환경에서 덜컥 임신이라도 하는 날엔 그 나날들이 얼마나 고단할지 굳이 길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뻔했으니까요. 이세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저는 다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통보를 해오더라고요.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이미 그만뒀다고? 그걸 왜 이제 말해?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문득 내가 회사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싶더라고. 지겹기도 하고 꿈도 미래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철이 없어도 어쩌면 이렇게도 없나 싶었어요.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의도 없이 회사를 덜컥 그만둘 수가 있는지 그 책임감이라곤 없는 행동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아니, 그게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큰일은 나한테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혼자 다 결정하고 다 저지르고 나한테 통보하듯이 말하면 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마음먹었을 때 저지르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그렇게 의미 없이 살 것 같아서 그랬어. 아, 다 됐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생각이 있으니까 회사까지 그만뒀을 거 아니야. 이왕 저질러버린 일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계획을 물어봤고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게 당신 회사 체인점 있잖아. 그거 하나 운영해보려고. 가게 자리도 다 알아봤고 당신이 승인만 해주면 다 끝나. 뭐라고? 체인점? 당신은 장사가 쉬운 줄 알아? 절대 아니야. 물론 당신은 내가 도와줄 거니까 다른 사장님들보단 수월하게 시작할 순 있겠지. 그런데 시작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사장님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셔. 그만큼 노력해도 잘 안 될 수도 있는 게 장사라고.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 하나 잘못하면 다른 사장님들도 싸잡아서 욕먹고 힘들어지는 게 우리 일이야. 그게 체인점이라고. 나도 알아. 나도 잘 알고 있다고. 나도 열심히 할 자신 있고 잘 해낼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지 않았겠어? 당신은 응원은 못 해줄 마당에 꼭 이렇게까지 초를 쳐야겠어? 그리고 당신은 잘하는 사업 나는 왜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당신처럼 본사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깟 체인점 좀 내겠다는데 그것도 이렇게 미덥지 않아 할 만큼 당신한텐 내가 모자란 남자였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됐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빼먹지 않고 제출할 테니까 당신은 승인이나 해. 가게도 내가 알아서 얻고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어머님은 아셔? 당신 지금 이런 계획인 거 어머님은 아시냐고. 다른 것도 아닌 돈벌이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굴던 시모이니 이 사태를 알면 모르긴 몰라도 저와 함께 반대해 줄 거라 믿었는데 참 제가 바보였더라고요. 오, 알아. 엄마가 먼저 가게 볼 생각 없냐고 했거든? 우리 엄마가 당신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고 하더라. 장사하다가 잘 된다 싶으면 독립해서 당신처럼 사업이나 크게 해보라고도 했고 말이야. 그제야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상황이 그려지더군요. 시모는 저와 다툰 후 제가 돈 좀 번다고 생색이나 낸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게 분노에 휩싸인 시모는 자기 아들도 사업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대박이 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운을 띄우게 되었고
남편은 혹해서 회사까지 그만둬버렸던 것이었죠. 이미 말리기는 늦었고 저렇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참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두기로 했고 결국 남편은 대출까지 내서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가게도 꽤 잘 되는 듯 했어요.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며 건방을 떨었고 전 그런 모습을 보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속된 말로 개업발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 가게 문을 열면 지인들도 많이 오고 행사도 많이 하니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매출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품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가 정말 시작인데 두 사람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것 봐. 내가 잘 될 거라고 했지? 사람 바글바글한 거 좀 봐라. 그러니까 말이다. 넌 다 좋은데 네가 좀 번다고 네 남편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두고 봐라. 내 아들이 네가 관리하는 체인점 중에 매출 1위 하는 거 시간 문제일 테니까.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당신, 그런데 여기 지금 당신 지인밖에 안 보여. 당신이 계속 지인 장사만 할 것도 아니고 단골 손님도 만들어야 하고 신규 손님도 만들어야 하니까 제발 잘 좀 연구해봐. 아, 진짜.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당신은 그 입 좀 다물어. 자꾸 초치는 말만 하지 말란 말이야. 그 순간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걱정해서 우러나온 제 호의의 말을 그저 초친다고 치부하는 남편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의 가게는 저의 예상보다 더 빨리 하락세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저 가게를 열기만 하면 돈을 쓸어 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의 안일한 운영에서 비롯된 당연하고도 참담한 결과였죠.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반성 따윈 하지 않고 지인들만 믿으며 여전히 가게를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달부턴 납품한 물품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제 사비로 메꿔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이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저는 결국 남편에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 가게 어쩔 거야? 가게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당신 적자도 그런 적자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잖아. 물품 대금도 결제 못하면서 무슨 일 있냐고? 내가 내준 것만 해도 4번이야. 알고는 있어? 아, 알고 있어. 그까짓 대금 얼마나 한다고 이래?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인데 그 정도는 당신이 감당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사장이잖아. 사장이라고 회사 돈 막 쓰는 줄 알아? 그런 게 횡령이라는 거야. 알아? 당신 대금 내 사비로 다 냈고 나한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결정을 내려. 결정? 무슨 결정?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가게를 접던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다 버리거나. 당신 지금처럼 가게 운영했다간 집안 말아먹는 거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둘 중에 결정해.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의 입장에서 제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저도 수없이 고민하다 꺼낸 이야기인데 남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화를 버럭 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일이야, 내 가게고.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다 알아서 잘할 거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마.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해. 당신이 말했다시피 내가 본사 대표고 당신은 내가 관리해야 하는 점주야. 당신 하나 망하는 거 아무런 상관없어. 그런데 당신이 매장 관리를 그따위로 해서 매장 이미지가 무너지는 건 절대 안 돼. 그건 죽을 만큼 노력하는 다른 사장님들한테도 피해가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으면 당신도 죽을 만큼 노력해. 공든탑, 당신이 한 번에 무너뜨리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 잘난 척 좀 그만해. 듣기 싫어 죽겠어, 아주.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래, 알겠어. 당신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 하는 말인데 앞으로 내 사비로 당신 도와주는 일은 없을 거야. 당장 다음 달부터 대금 밀리면 봐주는 거 없이 경고니까 알아서 해.
경고 3번이면 가게 빼야 하는 거 알지? 난 분명 말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말을 따라하며 조롱까지 했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실망감과 함께 우리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져 갔고, 저 역시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일은 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힘이 드는 상태이니 제 사업에도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적신호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의 매장이었는데, 매장 운영을 개판으로 하니 그 평판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이었죠. 그 피해는 다른 매장까지 옮겨가게 되었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회사 매출로 온 것이었죠. 결국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게 되었고,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간판 내려. 당신 때문에 지금 줄줄이 다 문 닫게 생겼다고. 거기엔 나도 포함이고. 그리고 메뉴 레시피를 당신 마음대로 바꾸면 어쩌자는 거야? 왜 당신 지점만 별점이 이렇게 낮냐고. 아니, 그리고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직원이 손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계산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그것뿐인 줄 알아? 위생관리도 지적 나오고 있어. 테이블 끈적거리고 식기도 더럽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식당에 가고 싶겠어?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간판 내리고 다른 일 해. 알겠어? 알겠어. 지금 바로 매장 가서 직원 교육할게. 아니, 지금 당신 매장에 없어? 이 난리통에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건데? 이따위로 하려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가게 연 거야? 도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말했지. 당신 하나 망하는 건 아무 상관도 없다고. 빨리 이 사태 해결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엄마랑 밥 먹는다고 잠시 나왔던 것뿐이야. 지금 다 먹어가니까 얼른 들어가 볼게. 지금 본인 때문에 다른 사장님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생겼는데 정작 당사자인 남편놈은 한가하게 외식이나 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데 정말 욕을 퍼부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쩌면 둘 다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남편놈을 보며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 것인지 궁금해질 지경이었어요. 그 후 남편은 모든 제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인지 가게에 신경을 쓰는 듯 하더라고요. 남편 가게에서만 새어나오던 나쁜 소식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전 그런 남편을 주시하며 바닥이 된 인식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정신없이 바쁜데 시모까지 나서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생활이 힘들어지자 시모의 용돈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용돈을 저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예, 바쁘니? 아시다시피 정신없긴 하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바쁘다고 하니 나도 본론만 하마. 나 용돈 좀 다오. 우리 아들이 늘 용돈을 줘서 생활이 가능했었는데 그 용돈이 끊기니 내가 생활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 어쩌겠니? 너라도 줘야 하지 않겠어? 며느리도 자식이잖니. 지금 남편과 제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다 아는 사람이 용돈이나 달라고 하고 있으니 정말 10원짜리 욕이 다 나올 지경이었어요. 어쩌면 사람이 저리도 뻔뻔하고 양심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요즘 힘들어요. 그 일 때문에 다른 매장에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 덕에 회사 전체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요. 거기에다가 남편 가게 대금도 다 제가 메꾸느라 제 허리도 지금 부러질 지경이에요. 이런 제가 어머님 용돈까지 챙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힘들어서 한동안은 어머님 챙길 여유가 못 되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너 계속 우리 아들 탓만 하는데 내가 이야기 다 들었어. 이거 왜 이래? 네가 우리 아들은 잘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길하는 기는 다 죽이고 도움 줘야 할 것도 안 주면서 가게 망하게 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없는 말 지어내서 사람 하나 모질게 만드는 건 시모나 남편이나 매한가지였어요. 그렇게 뭘 모르고 남탓만 하고 있으니까 가게가 망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어머님 아들이 가게를 얼마나 방치를 했으면 그 지점만 별점이 별 하나도 안 돼요. 손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불한 돈이 아깝대요.
위생도 문제고 음식도 하나같이 맛없다는데 이게 다 남편이 재료 아끼고 멀쩡한 레시피도 자기 편한 대로 바꾸니까 생기는 일이죠. 거기에다 제가 도움을 안 주기는 뭘 안 줬다고 그러세요? 저요, 가게 대금을 몇 달치를 제 사비로 다 해줬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건데 뭘 알고 떠드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다 네 사정이니 난 모르겠고 다 네 잘못이라는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 어디 버릇없이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댔구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기가 세니 내 아들이 하는 일이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 더는 너랑 이야기하기 싫으니 왈가왈부 긴 말하지 말고 계좌번호 보낼 테니 얼른 100만 원 보내. 시모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당연히 용돈을 보내지 않았을 뿐더러 모든 연락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연락은 잘 피하며 지냈는데 명절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또 전화가 오더군요. 다른 때 같았다면 그냥 무시했겠지만 명절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이리도 연락이 오나 싶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명절에 집에 올 때 여분 옷 많이 가지고 오거라. 네? 하루 자고 오는데 옷은 왜요? 이번엔 하루 말고 우리 집에서 명절 끝날 때까지 있다가 가려무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네가 오면 이것저것 해야 할 게 많아. 그리고 명절 연휴 딱 맞춰서 오지 말고 그 전날에 와서 집 싹 대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하거라. 그리고 명절 마지막 날에도 집에 기름 냄새 안 남게 대청소 한 번 더 하고 가고 또 이불 빨래도 싹 해야 한다. 세탁기 돌릴 생각 말고 발로 팍팍 밟아서 빨면 되니 짧은 옷 챙겨오거라. 다른 건 집에 오면 알려줄 테니 옷이나 잘 챙겨와. 괜히 옷 없다는 핑계 대면서 집에 간다고 할까봐 미리 하는 이야기야. 어머님, 청소 빨래 다 좋은데요. 그러면 저는 친정은 언제 가요? 명절인데 저도 친정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친정? 안 가면 되지 않니? 굳이 명절에 친정에 가야 하니? 그냥 전화나 한 통 해주려무나. 그러면 되지 않았니? 차 밀려 왔다 갔다 기름값 써야 해. 여러모로 낭비 아니니?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다면서 왜 길거리에 돈 벌어가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드니? 그리고 사돈도 너 안 오는 게 더 편하고 좋은 거다.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지난 4년간 차례만 지내고 나면 친정에서 기다린다며 등까지 떠밀며 보낸 사람이 시모인데 저딴 말을 당연하다는 듯 짓거리고 있으니 어이가 없기도 했고요. 더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옆에서 전화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놈이 시모 말이 다 옳다는 양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한들 이토록 잘 됐다 싶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들을 보며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이 말도 안 되는 대회에 화가 나 있었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시모가 시댁으로 오라던 날이 다가왔고 저는 일이 있으니 남편에게 먼저 가 있으라며 남편을 먼저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와버렸고요. 그렇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있는데 저녁 때가 되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어디야? 가게에 큰일 생겼어? 안 오고 뭐해? 남편의 목소리는 조금 화가 난 듯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 여기 친정인데 왜? 뭐 친정? 지금 왜라는 말이 나와?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빨래랑 청소해준다고 했었다며. 그런 사람이 지금 친정엔 왜 가 있는 거야? 우리 집에 내가 와 있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이렇게 화낼 일이냐고. 아, 청소랑 빨래 때문이야? 그건 당신이 해야지. 당신 부모님이 지내는 집이고 당신 부모님이 깔고 덮는 이불인데 나보단 당신이 해야 하는 게 더 맞지 않아? 너 진짜 왜 이래? 머리라도 다친 거야? 당장 못 와. 명절이 코앞인데 며느리가 시댁에 와야지. 친정에 가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어쩌긴 어째. 각자 집에서 명절 보내면 되지.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친정에는 안 가도 된다. 차도 밀리고 왔다 갔다 기름값 낭비라고. 들어보니 맞더라고. 요즘 당신 덕분에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내가 굳이 기름값까지 버려가며 시댁 가서 몸고생 마음고생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친정에 왔어. 난 여기서 좀 쉴 테니까 당신 엄마한테 말 좀 전해줄래? 명절 당일에 안부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통화하자고. 그러면 끊자. 야, 아니, 당신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오늘은 친정에서 쉬고 내일은 꼭 와. 알겠어? 내일은 와서 음식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오늘은 내가 당신 바쁘다고 해줄 테니까 내일은 꼭 오란 말이야.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끊자마자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처음엔 저를 어떻게 해서든 시댁에 보내려던 친정 부모님도 남편과의 통화를 듣고는 그냥 편히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자초지경을 설명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부모님과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날이 되었고 점심시간이 지나자 애가 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무례하게 처가 식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제 손을 막무가내로 잡아 끌며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당신 진짜 왜 이래? 자세한 이야기는 가면서 하고 얼른 나와. 남편은 언성을 높이며 닥달했고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내가 호구짓이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용돈 달라고 해서 안 줬더니 뭐? 이불 빨래 대청소 음식까지 다 하라고? 내가 왜 내가 다 해야 하는데? 그까지 집안일 좀 하면 큰일 나? 우리 엄마 나이도 있고 해서 힘드니까 당신한테 좀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깟 집안일? 해드릴 수 있지 왜 못하겠어. 그런데 어머님 심보가 고약하잖아. 돈 받아갈 때는 그깟 집안일 뭐가 힘드냐고 혼자 할 수 있다던 분이 이제는 못한다는 그 심보가 뭔데? 나 싫고 미우니까 시집살이 시키겠다 이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엄마 용돈은 당신이 챙겨주기로 한 거였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이 난리냐고. 그게 끝인 줄 알아? 친정엔 전화나 한 통 해주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나도 귀하디 귀한 외동딸이야. 내가 그딴 취급이나 받자고 당신한테 시집간 거 아니거든? 지금도 그래.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는 했니? 나한테 그런 소리 듣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말은 했어. 지금도 그저 일 시킬 생각뿐이잖아. 당신 같으면 가고 싶겠어? 당신 같으면 제발로 그딴 취급 받으러 가고 싶겠냐고. 당신 진짜 말 웃기게 한다. 우리 엄마 돈 때문에 사람 괴롭히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요즘 힘들어서 용돈 못 드리면 당신이라도 좀 주면 되지. 엄마가 힘들어서 당신한테 용돈 좀 달라고 부탁했는데 당신이 거짓 취급하면서 안 된다고 했다며.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그냥 좋게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될 걸 거짓 취급이 뭐야? 그날 당신한테 그런 취급당하고 엄마가 화병 나서 몸져 누웠다고 하시더라. 그날 이후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이번 명절에 당신한테 일 좀 하라고 한 거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인데 당신은 그 정도도 못 해줘? 꼭 이렇게까지 굴어서 일을 키워야겠냐고. 웃기고 있네. 내가 거짓 취급을 했다고? 당신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우리 엄마가 뭐 거짓말이라도 했다고? 얼마나 서로 끈끈한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봤자 제 말은 절대 믿지 못하는 남편이었죠. 아들한테 거짓으로 선동하고 세뇌하는 엄마라니. 더 말해봤자 지치고 제 입만 아픈 걸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실 확인을 시켜줬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돼버린 것인지 정확히 짚으면서요. 당신은 다 문제인데 그게 제일 큰 문제야. 난 분명히 요즘 힘들어서 못 준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돈 내놓으라고 난리 부린 건 당신 엄마야. 그래서 내가 요즘 당신 때문에 회사 매출이 반쪽 나서 힘들다고 설명해 드렸고 그랬더니 이 난리를 부리는 건데 이래도 이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 자식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하는 당신 엄마 탓이 아니라? 아들 며느리 이간질이나 시키는 어머님 탓이 아니냐고. 너 진짜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남편은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고 어느새 다가온 아빠가 남편 멱살을 잡으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네 눈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가? 어떻게 우리가 버젓이 보고 있는데 어딜 손을 대려고? 부부싸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 그리고 우리 딸이 뭐가 그리 모자라서 자네 집에서 내 딸을 그딴 취급을 하냔 말이야. 장인어른,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변명도 되지 않는 남편의 말에 아빠의 화는 더욱 치솟아 올랐고 아빠는 남편을 질질 끌어내 문 밖으로 그대로 쫓아내버렸죠. 죄송이고 나발이고 더는 너 같은 인간한테 내 딸 못 맡기니 당장 썩 꺼져. 남편은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에 겁을 먹은 것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꽁지 빠지게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걸로 끝이겠지 했는데 그 대단한 시모는 본인이 화낼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로 남편을 앞세워 찾아왔더군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살피느라 바쁜 반면에 시모는 당당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시모 역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따지기 시작하는데 화난 부모님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어요. 너 진짜 이렇게까지 엉망이 내었니? 어른 말도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시를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시험이 말을 말이다. 제가 뭘요? 몰라서 묻니? 내가 분명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하라고 했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했니? 명절 전인데 당연히 와야 할 시댁에는 오지도 않고 여기서 맘 편히 쉬고 있어? 데리러 온 남편은 그렇게 내쫓아버리고 네가 제정신이야?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무시는 어머님이 먼저 했죠. 저희 부모님 무시하면서 기름 아깝다고 가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시댁엔 갈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제 친정을 무시하셨으면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인사조차 안 하셨잖아요. 그 어렵다는 사돈집에 들이닥쳐서 이렇게 할 말 다 하는데 정말 예의가 없으시네요. 최소한 인사 정도는 해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예의 따지니까 내가 참 웃기는구나. 너는 예의를 그렇게나 중시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명절 전날에? 제가 받은 대로 대접하자는 것이 인생 좌우명이라서요. 받은 예의와 대접이 없어서 그렇게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탓을 하지 말고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 했는지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년이 진짜 너 말 다 했어? 너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버르장머리를 싹 뜯어 고쳐주마. 당장 따라 나와. 그때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제 앞으로 막아서며 말씀하셨죠. 사돈, 오늘 보니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네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내 딸을 잡아대는 걸 봤는데 우리가 호랑이 굴에 보낼 수는 없죠.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아니, 그쪽 딸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어른 알기를 뭐같이 알고 무시하는 꼴을 좀 보라고요. 하긴 얘가 뭘 보고 배워서 이 모양 이 꼴인지 저도 오늘에서야 알긴 하겠네요. 열심히 비아냥거리는 시모의 말에 엄마 역시 웃으며 반격하고 나섰어요. 그러게요. 우리 딸은 날 보고 배워서 저리 똑소리가 나는데 사돈 아들이야말로 저래서 되겠어요?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당하는데 눈치만 살피고 있는 꼴도 한심한데 바깥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던데 사돈도 참 걱정이 많겠어요. 아니, 오히려 기뻐하려나? 그따위로 무능하게 사니 거울 보는 것 같아 기쁘실 수도 있겠어요, 사돈. 전 딸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무능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떤 기분인가요? 자식이 무능해서 자기 마누라 등골이나 빼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모는 터질 것 같은 얼굴로 노려보기만 할 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 생각 못했나 봐요. 아빠 역시 시모를 째려보며 옆에서 염라대왕처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 기에 눌려 말을 못했겠죠. 그 순간 조용히 있던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아주 지 엄마 당하는 건 절대 못 보는 인간이더군요. 남편이 뒤늦게 말리기 시작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두 분 다 그만하시고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그만 좀 싸우세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엄마 좀 그만해. 이러려고 나한테 여기 오자고 한 거야? 엄마가 계속 이러면 곤란해지는 건 나란 걸 왜 몰라? 나 요즘 일도 그렇고 힘든 거 알잖아. 그까지 가게 제 도움 없으면 망하기라도 한다니? 그런 것도 아니잖아. 시모는 참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제 도움이 없다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당황한 남편은 급하게 시모의 입을 막기 시작했죠. 자네, 가만히 있어 보게. 자네 엄마가 할 말이 많으신 듯한데 어디까지 하나 드러나 보세. 그리고 자네는 좀 이따가 나랑 이야기 좀 하고. 시모는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손에 닿는 모든 물건을 내팽겨치며 난동을 부리더군요. 사돈한테 감히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요. 부모님이 욕을 한 것도 아니었고 나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개거품을 물며 달려드니 대체 어느 부분에서 버튼이 눌렸는지 몰라서 황당했어요. 야, 니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명령질이야? 가만 보니 지금껏 쌍으로 내 아들 겁주고 괴롭혔지? 안 봐도 비디오지. 불쌍한 내 아들만 찍소리 못하고 당하고 살았겠지. 하여튼 인연이 문제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우리 아들 기나 꺾고 말이야. 아들, 당장 전현이랑 이혼해. 내가 너 가만 안 둬. 살다 살다 이런 여자는 또 처음 보네. 어디 망상에 빠져 생사람 잡는 것도 모자라서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큰지. 목소리만 크면 지가 이기는 건 줄 아나? 이 여자가 진짜 못하는 말이 없어. 이 여편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귀 꼬막 터지겠네. 내가 뭘 겁을 줘? 사위가 내 딸과 잘 지내질 못하니 부모로서 교육 좀 하려는 건데. 당신이 치마폭에 감싸는 모습을 보아하니 그쪽 아들이 왜 저렇게 컸는지 눈에 훤히 보이는군. 도저히 말로 이길 수 없었던 시모는 멱살이라도 잡을 요량으로 엄마에게 달려들었고 아빠가 그 손을 확 낚아채 현관 밖으로 밀어버렸죠. 고꾸라진 시모를 남편이 부축한다고 밖으로 나갔을 때 엄마가 현관문을 확 닫아버리고 불청객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문은 굳게 닫혀버렸고 화가 잔뜩 난 시모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욕을 해대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말리고 있었고요. 야, 너네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감히 날 이딴 취급을 해? 내가 네 딸 이혼녀 만들 거야. 내 아들하고 확 이혼시켜버릴 거라고. 각오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시킬 거니까.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나는 이혼할 생각도 없는데 엄마가 왜 나서서 그런 말까지 하냐고. 제발 그냥 좀 가자, 제발. 이 녀석아 이거 못 놔? 지금 엄마가 당한 거 보고도 그냥 가자는 말이 나와. 문 열어, 문 열라고. 내 이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문 열어. 시모는 계속 난동을 부려댔고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더군요. 웃긴 건 경찰차를 먼저 봤는지 둘은 이미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그 후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더는 정도 남아있지 않았고 같이 살 이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워낙 시댁에서 저지른 것이 많았던 터라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소송 결과 역시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친정의 시모가 도착할 때부터 엄마가 휴대폰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게 아주 큰 역할을 했었죠. 이혼 후 전 남편은 저의 도움이 모두 끊기자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폭삭 망해 문을 닫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위자료에 대출금 틀어막느라 정신이 없었던 전 남편은 급하게 가게 보증금이라도 건진 모양이에요. 그리고 계속해봤자 동네 평점도 나쁜 상태에서 대출금 이자만 다달이 나갔을 거예요. 최근에 그 지점 매니저였던 직원에게 들었는데
전 남편 결국 신용불량자가 돼서 일했다가 그만둔 직원들한테 찾아가 돈 빌리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말했더니 직원들도 딱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지 한 명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평소에 얼마나 행실이 안 좋았으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건지. 하긴 평소에 잘했으면 예전 회사 경력을 살려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나이 많은 전 남편을 아무도 받아주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도 차라리 신규 직원을 뽑으면 뽑았지 경력만 있고 그렇다 할 포트폴리오도 없는 무능력한 전 남편을 저 같아도 뽑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결국 경력만 믿고 호기롭게 그만뒀던 전 남편은 가게도 망하고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죠. 전 시무는 그런 아들 꼴을 지켜보며 정말 화병이 생겨 자리 깔고 몸져 누워버렸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고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실추시킨 프랜차이즈 이미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새로운 메뉴 출시와 파격적인 이벤트로 매출을 올리는 데 성공했죠.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과거는 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